아시죠? 네. 자, 61페이지 보자. 이제 뭐 볼 거냐면, 자, 이제 국가기관의 구성과 권한 볼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 입법부, 의회, 자세히. 행정부, 자세히. 사법부, 자세히. 그치? 자, 일단 의회부터 볼게요. 보통 그냥 의회 또는 국회라고 하는데, 일단 국회의 지위 보자. 자, 국민 대표기관이죠. 국민이 선출을 하니까. 자, 밑줄. 입법기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정통제기관은 뭐냐면 각종 권한을 통해 국정을 감시하고 통제, 즉 견제한다는 거예요.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한다는 걸 우리가 국정통제기관이라고 하고요. 자, 밑에 보면 이제 의회는 대부분 국가마다 단원제랑 양원제가 있거든. 자, 우리나라는 단원제니 양원제니? 국회가 몇 개밖에 없어. 단원제지. 미국은 양원제지. 그쵸? 그래서 자, 단원제는 하나 우리나라, 양원제는 일반적으로 미국인데, 자, 시험에는 잘 안 나오죠. 확인만 하고 가자. 자, 생각해봐. 국회가 하나면, 한 개면 심사 한 번만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장점은 신속 효율. 그 다음에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고요. 그 다음에 국회가 하나니까 책임 소재가 명확해요. 하지만 양원제는 서로 책임을 떠넘길 수 있거든. 그리고 단점은 뭐냐면 한 번만 심사하니까 경솔하고 부당한 입법 심리 우려가 있는 거지. 경솔 부당. 그리고 다수당의 횡포를 견제하기가 곤란해. 의회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에 반해 또 하나 의회와 행정부의 충돌 시 중재 곤란. 자, 그러면 이제 포인트는 이거야. 단원제의 장점은 양원제의 단점이고요. 단원제의 단점은 양원제의 장점이 돼. 자, 그러면 양원제를 보면 두 번 심사하죠. 신중한 입법 심의. 두 번 심사하니까 졸속 및 국회 독단 독선 예방. 자, 그리고 의회와 행정부의 충돌 시 중재가 용이한데, 자, 요거 보자. 아니, 미국이 양원제로 자, 상원이 있고, 자, 하원이 있잖아. 그래서 너는 일반적인 법률은 다 하원에서 만드는데, 이제 미국이 재밌는 게 이거야. 우리 그 헌법할 때 내가 살짝 얘기했는데, 자, 헌법은 성문헌법이 있고 불문헌법이 있지. 그럼 우리나라는 성문헌법이야, 불문헌법이야? 성문헌법. 누구의 영향받았다? 대륙법계. 독일, 프랑스 이런 나라고. 미국은 불문헌법은 어디 영향받았어? 영미법계지? 영국에서 영향받았어. 그런데 재밌는 게 독일에 보면 헌법재판소라는 제도가 있어. 그래서 그걸 우리가 영향받아서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을 탄핵하잖아. 근데 미국은요, 불문법계라 영국의 영향을 받아서 헌법재판소가 없어. 단 대통령을 탄핵할 수는 있거든. 그래서 재밌는 게 예전에 미국 대통령 중에 누가 있었냐면 클린턴 대통령이 있었어요. 자, 클린턴 대통령이 2000년대 초반에 미국에 막 닷컴 열풍 불면 경제가 너무너무 좋았거든. 그래서 인기가 좋아서 임기 4년 채우고 한 번 더 해서 8년 했거든. 근데 후반기에 문제가 생겼어. 이분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성추문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백악관 내에서 클린턴의 부인이 누구였죠? 힐러리 여사. 몰래 비서관들이랑 또는 인턴 사원이랑 섹스 스캔들이 발생한 거야. 도서관 이런데 뒤에 숨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거야. 근데 그거를 걸렸어. 왜 걸렸냐면 이 비서관들이 폭로를 했죠. 나는 클린턴과 말도 안 되는 짓을 벌였다. 그럼 생각해봐.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거야. 그럼 부인 힐러리 열받을까 안 받을까? 무지 열받겠지. 그래서 하원에서 클린턴을 탄핵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원에서 압도적으로 클린턴 탄핵을 냈는데 문제는 뭐냐면 미국의 헌법재판소가 없다고 그랬지. 미국은 헌법재판소 역할을 상원이에요. 그래서 하원이란 의회와 행정부가 극렬히 대립했거든. 그때 누가 중재한 거야? 상원이 중재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결국 탄핵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하나 트럼프도 탄핵당할 뻔했거든. 왜냐면 적대국인 러시아에 정보 넘겼다고.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될 때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는데 러시아와 뭐 내통한 그런 게 있어서 러시아를 이용해서 SNS를 이용해서 선거운동한 게 있었거든. 그러니까 적국과 내통했다고 또 트럼프가 하원에서 탄핵안을 넘기려고 했더니 또 상원에서 중재를 해서 안 했지. 결국 의회와 행정부가 극렬히 대립할 때 누가 중재할 수 있다? 상원이 중재한다. 이 정도만 알면 돼요. 오케이. 단점은 뭐냐면
책임 소재 불분명, 즉 상원은 하원에 떠넘길 수 있고 하원은 또 상원에 떠넘길 수 있죠. 자, 그리고 재밌는 게 뭐냐면 잘 봐. 항상 만약에 자 하원도 민주당이 자 미국의 정당이 뭐지? 민주당이랑 공화당. 하원도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많고요. 상원도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많으면 항상 똑같은 결정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럼 굳이 두 번 할 이유가 없는 거지. 그래서 양원의 의견이 같으면 존재가 무의미하고요. 만약에 양원에 둘 다 의견이 매번 다르면 국론 분열의 우려가 있다. 그래서 시간과 비용의 낭비 우려가 있다. 자, 이 정도만 확인하면 돼요. 이 정도만 확인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단원제, 양원제는 이 정도로 끝낼게. 어떻게 어려운 주제, 중요한 주제 아니니까. 그럼 이제 우리나라 국회 볼게요. 자, 첫 번째 단원제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헌법에서 국회의원의 수를 200명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그럼 봐봐. 헌법에 200명 이상 하니까 200명보다 많게만 만들면 되죠?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제적 의원수, 전원수는 몇 명이냐? 300명이야. 300명. 자, 그 다음에 구성을 보면요. 이게 재밌는데. 자, 이제 너네 이것도 알아놔야 돼. 국회의원을 뽑을 때는 국회의원을 뽑는 방법에 따라 하나는 지역구 의원이 있고요. 자, 또 하나는 비례대표 의원이 있어요. 그럼 얘들아, 지역구는 뭐지? 그 지역을 대표해서 출마하는 사람을 보고 찍는 거고요. 비례대표는 정당을 보고 투표해. 그래서 정당 투표율에 따라 정당별로 얻은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를 배분합니다. 이것도 뒤에서 자세히 설명할 거니까 일단 두 가지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이 있다. 이거 구별하시고. 자, 의장단은 어떻게 되냐면 의장은 한 명이야. 국회의장 한 명. 그리고 부의장은 2인입니다. 부의장은 보통 어떻게 임명하냐면 의석수에 따라 1정당과 2정당이 주로 나눠서 임명을 해요. 그래서 현재 지금 그리고 또 얘들아, 국회의장은 다수당이 가져가 일반적으로. 그럼 지금 국회의장은 당연히 어느 당이겠어? 우리나라에서 민주당이겠지. 그리고 부의장은 민주당 한 명, 국민의힘 한 명. 그래서 지금 국회의장이 이름 뭐였더라? 박병선 맞나? 맞지. 그 전에 맞아. 걔 누구지? 그분이 대통령으로 나오면서 그만뒀으니까. 부의장은 민주당 한 명이랑 여성일 거야. 국민의힘은 지금 충남 이쪽인데? 일단 정진석인가 그럴 거고. 하여튼 몰라도 되고 1당, 2당이 나눠가잖아. 그리고 의장은 그냥 관행적으로 1당이 가져가는 거. 그래서 지금 의장은 민주당, 부의장은 민주당 한 명, 국민의힘 한 명. 그 다음에 너네 TV 보면 국회 모습이 비추면 여기 이제 의장석 있고요. 여기 옆에 부의장석 있고 여기 단상이 있어서 국회의원들이 다 모여가지고 회의하고 투표하잖아. 그게 본회의야. 본회의. 그래서 본회의는 국회 제적의원 300명으로 구성이 되고 국회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 자, 그런데 잘 봐. 국회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고 옆에다 하나 써둘게요. 항상 국회의결은 다수결인데 이거 무조건 외워놔야 돼. 국회의결은 일반적으로 재과출, 출과찬이에요. 국회의결은 일반적으로 재과출, 출과찬.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국회에서 일반적으로 의결을 할 때는 첫 번째 봐봐. 제적의원. 자, 다시 제적의원 몇 명이라고? 300명. 제적의원에 과반 이상이 출석해야 돼. 그럼 300명 중에 과반이면 최소 몇 명 이상이 출석해야 돼? 151명. 무조건 151명이 출석해야 되고 그 출석한 의원의 과반 이상이 찬성해야 돼. 그래야 가결되는 거야. 그러면 151명이 만약에 최소한도 출석했어. 그럼 최소 몇 명 이상이 찬성해야 돼? 76명 이상이 찬성해야 돼. 그럼 만약에 재가출 자체가 성립이 안 돼서 148명이 출석했지. 그러면 의결이 불가능해.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이거 보통 뭐라 그러냐면 일반적 의결 사항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국가의 중요한 의사결정은 이거보다는 의결 정족수가 조금 올라가겠지. 그래서 뒤에 특별 의결을 배울 텐데 특별 의결 한 4-5가지밖에 없어. 그것만 외우면 나머지는 그냥 무조건 다 일반 의결. 나머지는 모두 다 일반 의결. 그래서 본회의는 국회 제적의원 전원으로 구성되고요. 자, 국회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데 암기, 재과출, 출과찬. 나도 고등학교 때 이렇게 배웠으니까.
자, 암기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생각해봐. 국회의원 300명이 그때그때 본회의에 모여서 300명이 토론하면 토론이 가능하겠니? 불가능하잖아. 그래서 국회는 뭐를 일단 설치하냐면 국회 산하에 상임위원회라는 걸 설치를 해요. 그래서 상임위원회라는 얘기는 뭐냐면 항상 존재하는 위원회. 그래서 국방상임위원회, 부처별로 국방상임위원회, 기획재정상임위원회, 보건복지상임위원회, 행정안전상 이렇게 해서 다 상임위원회를 설치한 다음에 국회의원들이 최소 하나 이상의 상임위원회에 속해야 돼. 그럼 생각해봐. 내가 만약에 국회의원이 되면 나는 어디로 들어갈까? 학원강사 출신이니까. 교육상임위원회 들어가겠지. 그럼 안철수가 대통령 됐을 때 어디 상임위원회 들어갈게? 의사니까. 보건복지상임위원회 들어갔다고. 이해되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나 이상의 상임위원회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 많은 상임위원회가 어딘 줄 알아요? 법사위. 아니야. 너뭐 투야. 법사위가 파워가 제일 센 거지. 예산결의 특별. 국토교통상임위원회. 왜? 개발 정보를 제일 먼저 얻을 수 있잖아.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거기서 개발 정보 얻어가지고 딴짓하는 사람 많아요. 친인척 이름으로 땅 사. 불법이지. 하지만 나는 거기 들어갈 거야. 그래서 신도시 어디 개발한다. 그걸 어떻게 하는 거야? 너 생각해봐. 자,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요만큼 신도시를 개발한대. 여기 농촌인데. 그럼 너희들 땅이 A에 사야 돼? B에 사야 돼? B에 사야 돼. 왜냐면 너네가 생각하는 게 여기를 개발하면 이걸 국가가 강제 수용해요. 그럼 시세보다 두세 배 비싸게 사주긴 하지만 여기가 개발되면 아파트 단지를 짓는다고 쳐봐. 그 옆에도 엄청나게 개발될 거 아니야. 그럼 여기 땅값은 10배, 20배 올라요. 그래서 이런 걸 이자면 어떻게 봐?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은 만약에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더 돈 벌 수 있는 건 시의원, 구의원 있지. 지자체. 그분들은 정말 정보 빨리 입수할 수 있거든. 그러면 땅은 A에 사는 게 아니라 B에 사는 거야. 저거 제일 중요한 거. 집에 가서 엄마한테 알려줘. 엄마 이렇게 하면 A 살 거야, B 살 거야. 엄마가 A라고 하면 아유 엄마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 없는 거야 이러면서 B 사는 거야. 이해되지? 오케이. 그래서 자 결국 이런 거야. 만약에 이래 들어봐. 수능 제도를 아니 생각해봐. 허경영 씨가 뭐라고 했냐면 결혼하면 1억, 이혼하면 2억이라고 했어. 그래서 만약에 허경영 씨가 국회의원이 돼서 법안을 발의한 거야. 결혼하면 1억, 이혼하면 2억, 재혼하면 5억 이렇게 법안을 발의했어. 자 그러면 그 법안에서 심의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본인이 300명이 모여서 할 수 없지. 그럼 어떻게 하냐면 결혼은 무슨 상임위원회일까? 보건복지상임위원회지. 그럼 보건복지상임위원회 국회의원 보통 15명에서 20명 정도 속해 있거든. 그들끼리 한번 심의를 하는 거야. 그래서 말도 안 되는 법안은 킬해버리고, 그치? 또는 말이 된다 그러면 한번 토론하고 가다듬어서 본회의로 올려서 재발출 출가찬으로 가결이 되면 그 법안이 확정되면 대통령한테 넘어가서 효력이 나중에 발생하는 거고. 그래서 본회의 심의 안건에 대해서 미리 조사 심의하는 합의체죠. 그럼 얘들아 봐봐. 이런 각종 상임위원회를 둔 이유는 뭐겠어? 본회의에 가서 심의가 불가능하니까 효율성과 전문성, 밑줄 쫙 쳐. 효율성, 전문성, 재고. 재고라는 개념은 향상시킨다는 거죠. 영어로 따지면 enhance. 오, 알아? 오, 또 영어 공부 좀 하네? 오, 미안, 내가 너무 낮게 봤다. 내가 옛날에 수업할 때, 경제 수업할 때, 이제 최저임금제가 나오잖아. 그래서 이제 뭐 세로축에 이제 임금이라고 썼어. 영어를 못 읽겠던 어떤 새끼가 킹이야 이런 거야. 난리가 났어. 최저임금제에서 임금을 킹이래. 더 웃긴 건 뭐냐면 그 새끼는 천진난만한 표정 왜? 뭐 이러고 있죠. 그런 느낌. 이렇게. 빵 터져가지고 10분 동안 수업을 못했네. 제가 갔나 모르겠다. 자, 그래서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고요. 자, 상임위원회는 1년 내내 열리는 위원회고요. 특별위원회는 특수한 안건에 대해서만 잠깐 열리는 위원회. 그래서 우리나라가 국회에서 예산 심의할 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1년에 딱 한 번 열어요. 오케이? 그 정도 체크하고 이제 중요한 게 교섭단체라는 게 있어. 잘 봐. 앞으로 이제 너네가 오늘도 다음 주 수업을 들으면 이제 뉴스 보면 좀 들려. 여태까지 너희들은 그냥 문외한이었잖아. 이제부터 이제 사회적 인간, 정치적 인간이 돼가는 거야. 너 너무 무시했나? 작년에 이렇게 삐져가지고 때려보고 그러지 마. 또 막 국민청원 올려가지고 문병일이 나한테 문외하라고 그랬어. 기분 나빠. 그러면서 뭐 너네 그거 알지? 명예훼손이 두 가지 있는 거.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있지만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있어서 만약에 너네가 문명일 돼지다 그러면 너네 명예훼손이야.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이해돼? 그 너네 함부로 말하면 안 돼. 나 너네 다 고소할 거야. 명예훼손으로. 지금 살이 쪄서 숨쉬기 죽겠네. 너네가 살 빠지면 난리 나고. 지금 슬슬 이제 살 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종강할 때 집에서 뭐 자를 거 있으면 다 갖고 와. 내가 턱으로 잘라줄게요. 날카로운 턱선으로. 난리 납니다. 잘 봐봐. 여기 봐봐. 민주당이 있어. 국민의힘이 있어. 나는 젊을 때는 진보였어. 뭐 굳이 따지면 진보. 근데 우리나라에는 솔직히 진보 정당이 민주당은 진보 정당 아니야. 국민의힘도 보수하게 하긴 애매해. 그때부터 너무 틀려서. 그래서 사람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보수화가 되거든. 근데 나도 점점 보수화가 되는 걸 느껴. 그런데 나는 좀 이 보수가 좀 합리적 보수면은 좀 가능할 텐데 또 민주당도 굳이 또 진보는 아니거든. 그러니까 중도적 성향이 있어. 그때 이제 국민들한테 표 얻으려고. 그래서 나는 좀 우리나라의 좀 보수 정당이 좀 미국이나 영국 정도 합리적인 좀 토론이 가능한 식으로. 근데 지금 너네 TV 보면 국회의원 토론하니? 근데 무조건 욕하잖아. 너무 좀 답답해. 우리가 정치 문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엄청난 민주화를 겪긴 했지만 여태까지 엄청나게 발전해왔지만 그 어떤 합리적인 토론 문화가 좀 부족하다는 게 너무너무 안타까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도 어쩔 때는 합리적이지 못할 때가 있지만 그러면 내가 이거 왜 하냐면 잘 봐. 민주당이 있고 여기 국민의힘이 있으면 이제 민주당의 당원이 몇백만 명이고 국민의힘 당원도 100만 명이 넘지. 그럼 첫 번째 자 민주당 전체를 대표하는 당대표가 있어요. 그치? 그 다음에 국민의힘 전체를 대표하는 당대표가 있어요. 물어보자. 민주당 전체를 대표하는 지금 당대표는 당원들이 뽑는 거야. 몇백만 명의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 송영길이야. 외울 필요는 없어. 자, 송영길이고요. 지금 국민의힘은 당대표가 없어. 그래서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그 김종인 씨를 데리고 왔다가 그분이 윤석열한테 삐져 나가셨잖아. 그래서 당대표가 없는데 원래 당대표가 있어야 되고. 자, 그런데 당대표 잘 봐. 쌤, 당대표 있지 않아요? 누구? 이준석. 이준석이 당대표구나. 쏘리. 당대표 이준석이구나. 쏘리. 이분이 저번에 나가는 줄 알고. 하여튼간. 지금 민주당의 당대표는 지금 이제 30대 이준석인데, 당대표는 당을 전체 대표하는 사람이야. 그 몇백만 명을 대표하는 사람이지. 그런데, 잘 봐. 민주당에서 국회의원 선거를 하면 정당에서 후보자를 추천하지. 그 우리가 두 글자로 뭐라고 하면 공천이라고 그래. 그래서 현재 민주당에서 추천한 공천한 후보와 뭐 다른 정도 마찬가지로 사로잡아 국회의원 선거해가지고 지금 국회에 민주당이 예를 들어 177석이야 지금. 그쵸? 그 다음에 자 국민의힘이 102석인가 그래. 대충. 그 다음에 그럼 279석인데 또 그 외에 누구 있냐면 열린민주당이라고 해서 3석인가 4석 있고 국민의당도 2-3석 있고 정의당도 2-3석 있고 이래서 자잘한 무소속 후보도 있고. 자 그러면 민주당 출신의 국회의원들이지. 그런데 얘네들은 민주당에서 국회로 왔잖아. 그래서 민주당의 국회의원들도 대표하는 사람을 뽑아. 국민의힘의 국회의원을 대표하는 사람을 뽑아.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원내대표라고 그래. 원내대표. 그러니까 당대표는 당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이고 근데 너 생각해봐. 당원들은 힘이 있니 없니? 솔직히 짱은 국회의원들이잖아. 그래서 국회에서 민주당 177명의 국회의원 대표하는 사람도 민주당 국회의원들 이렇게 선거 통해서 뽑아가지고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원내대표라고 그래요. 원내대표고. 그래서 민주당의 지금 원내대표는 윤호중 씨인가 그렇고 국민의힘의 원내대표는 김기현 씨야. 판사 출신. 자 그럼 중요한 게 뭐냐면 잘 봐. 이제 교섭단체라는 게 생각해봐. 자 국회의원 수없이 많지. 그럼 중요한 게 이거야. 이번에 만약 본회의가 열렸어. 그러면 국회의원들끼리 서로 이제 싸우는 게 이거야. 뭐냐면 이번에는 어떤 법안을 통과시키자. 그치? 또는 어떤 법안은 바로 통과는 안 되고 좀 수정해서 통과시키자. 또 이 법안은 통과시키면 안 돼. 그런 걸 토론해야 되는데 300명 모두가 맨날 만나서 싸우면 토론이 될까 안 될까? 불가능하잖아. 그래서 이제 어떤 걸 주냐면 국회 운영의 효율적인 의사진행과 국회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교섭단체라는 걸 둬요.
교섭단체. 그래서 교섭단체는 어떻게 구성되냐면 20명 이상의 국회의원을 가진 하나의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를 구성해요. 자, 그럼 국회에서 민주당은 177석이죠. 그러면 민주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구성되고, 그럼 민주당은 177명의 하나의 교섭단체를 구성한 거야. 그럼 그 대표가 뭐가 되는 거야? 민주당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을 대표하는 원내대표가 되는 거야. 그리고 국민의힘도 102석이지. 그럼 국민의힘도 20석을 넘으니까 하나의 교섭단체를 구성해서 현재 우리나라 국회에 소속된 국회의원 중에 20명 이상의 국회의원을 가진 정당은 민주당과 국민의힘밖에 없지. 그럼 민주당도 하나의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국민의힘도 하나의 교섭단체를 구성해서, 그럼 민주당 177명의 하나의 교섭단체, 그 대표는 원내대표. 국민의힘 102명 교섭단체 하나 구성하고 그 대표는 원내대표. 그러면 민주당의 원내대표인 윤호중 씨랑 그 다음에 국민의힘의 원내대표인 이준석이 이준석이 아니고 원내대표는 김기현이지. 김기현이 만나서 뭐 하는 거냐면 이번에 본회의가 열리면 서로 협의하는 거야. 어떤 법률 하나 통과시키고, 자, 이건 당신이 좀 양보해. 이건 우리가 받아줄게. 이런 식으로 서로 협의해서 국회를 언제 열지, 이번에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어떤 법안을 통과시켜 서로 밀당하는 거야. 그 문제가, 만약에 이런 원내대표가 합의하는 게,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합의하는 게 없다면 효율적 의사진행이 안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대부분의 국회 의사진행은 원내대표끼리 만나서 얘기를 해서 결정을 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여기서 결렬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고, 여기서 합의하면 국회 돌아가서 민주당 의원들한테 윤호중 씨가 이거 국민의힘과 합의했으니까 이번에 통과시킵시다. 그럼 우리는 이거 받았고 저거 줬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럼 문제가 뭐냐면 20명 이상이 안 되는 국회의원이 있는 정당은 어떻게 될까? 여기서 배제되겠지. 그들의 의사가 반영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정의당이 배제되고 국민당이 안철수의 국민당이 배제되고 나머지 정당 다 배제되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있어. 그래서 포인트는 교섭단체 봐봐. 자, 효율적 진행 밑줄. 국회의사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 교섭단체끼리 모여서 중요한 건을 협의하고요. 20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그 대표를 원내대표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럴 수 있어. 여기에 속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이 있잖아. 그러면 걔네들 항상 국회 의사진행에서 소외되겠지. 그러면 걔네끼리 모여서 20명 이상이 되면 하나의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어. 자, 여기 밑에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20인 이상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고요. 다른 정당 간에도 교섭단체를 구성해요. 연립해서. 이해되죠? 오케이. 자, 그 정도만 확인하면 됩니다. 뭐 이거 아주 자세히 물어보진 않을 거고, 앞으로 시험 문제 나오면 뭐 교섭단체라는 표현 나오면 다 그런 의미구나. 그럼 포인트. 교섭단체는 국회 효율적 의사진행을 위해. 오케이? 자, 그 정도 확인. 자, 넘어갑니다. 자, 이제 우리 국회 회의를 볼 거야. 자, 일단 먼저 본회의부터 볼게요. 자, 본회의는 국회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합의체로, 그쵸? 밑줄. 정기회가 있고 임시회가 있어요. 자, 본회의는 정기회가 있고요. 자, 임시회가 있는데, 너 생각해봐. 너네가 볼 때 국회의원들 열심히 하니 안 하니?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만약에 국회법에 따로 국회는 언제 열려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맘먹고 놀면 1년에 한 번도 안 모일 수 있잖아. 근데 국가 전체적으로 빨리빨리 서둘러서 법을 만들고 집행해야 될 게 무지 많잖아. 근데 국회의원들이 태만해져가지고요. 아무것도 안 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지.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은 어떻게 하냐면, 일단 무조건 1년에 한 번은 국회 열어라. 그게 정기회야. 무조건 1년에 한 번은 국회 열어라.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니네끼리 합의해서 열어라. 그게 임시회야. 오케이? 너 정기회를 봐봐. 매년 1회 무조건 소집합니다. 9월 1일 날. 그리고 밑줄 쫙 쳐. 회기는 며칠 이내? 100일 이내야.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언제냐면 9월 1일 날 무조건 정기회를 열면 일반적으로 한 12월 뭐 첫째 주 끝나지. 그래서 이때는 국회를 무조건 열어야 돼. 자, 한번 생각해봐. 근데 물론 이때가 아니어도 뭐 1월 달에도 열 수 있고 3월 달에도 열 수 있고 5월 달 상관없잖아. 근데 이렇게 정기회를 규정한 이유는 뭐냐면 국회가 정말 중요하게 할 일이 있거든. 그건 여기서 반드시 처리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정기했다는 건 뭐냐면 밑줄 국정감사, 그 다음에 예산안의 심의 의결, 법안 심의 밑줄 세 가지 반드시 외우고, 제일 중요한 거야 국정감사, 예산안의 심의 의결.
예산안의 심의 의결.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니까 1년에 한 번 무조건 정기에 열어서 국정감사하고 그 다음에는 예산안을 국회에서 심의하고 의결해줘야 그 다음 해에 정부가 예산을 쓸 거 아니야. 이 두 가지 꼭 외워야 돼. 자, 정기에는 무조건 국정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예산안 심의 의결 필수적으로 하는 거고 그 외에 기타 법안 심의하는 거야. 하지만 자, 정기회가 끝났어. 그 다음에 필요할 때는 또 국회 열어야 되겠지. 그럼 그게 바로 임시회야. 그래서 임시회는 뭐 1월 달에 끝나면은 또 2월 달에 계속 열 수 있어. 그래서 임시회 봐봐. 임시회는 잘 봐. 밑줄 30일 이내. 이것도 알아. 이렇게 정리해놔. 정기회는 무조건 필수적으로 1년에 한 번 무조건 여는데 임시회는 필요할 때만 여는 걸로요. 30일 이내고 자, 임시회 요건은 뭐냐면 자, 국회의원의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4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무조건 임시회가 열리고요. 별도로 또 대통령이 요구하면 열려요. 야, 근데 생각해봐. 국회를 여는 걸 국회의원이 결정하는 거 대통령이 열면 무조건 열어야 되지. 무슨 요소? 대통령제 요소야? 의원내각제적 요소야? 의원내각제적 요소지. 오케이? 그 다음에 이 임시회에서 뭐 하냐면 필요할 때 국정조사하고 또는 법안을 심의하고. 자, 그럼 봐봐. 국정감사랑 자, 국정조사가 있어. 이거 좀 구별해야 돼. 자, 어떤 거냐면 자, 대통령제 특징을 볼게요. 자, 대통령제 여기 입법부가 있잖아. 그 다음에 여기에 행정부가 있어. 그러면 우리가 볼 때 행정부가 비리를 저지를 수도 있고 행정부가 잘못할 수도 있지. 그럼 행정부가 제대로 하냐 못하냐를 감사하는 게 국정감사야. 그러면 순수한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국정감사를 누가 하냐면 감사원이에요. 그럼 이제 생각해봐. 그럼 감사원은 어디에 있어야 될까? 감사원은 행정부를 감사하는 애들이야. 그럼 입법부 아래에 있어야 될까? 행정부 아래에 있어야 될까? 당연히 입법부 아래에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미국은 감사원이 독립적으로 행정부 밖에 있거든. 근데 우리나라는 헌법을 처음 만들 때, 자,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 누구야? 이승만 대통령이지.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초대 이제 국회의원들 헌법을 만들 때 재헌헌법에서 감사원을 여기다 두려고 그런 거야. 당연히 여기다 두는 게 맞지. 그럼 이 감사원은 1년 내내 행정부가 제대로 하나 못하는 감사해야 돼. 근데 이승만이 부담이 되는 거야. 자기가 1년 내내 감사받는 게. 그래서 법을 만들 때 어떻게 했냐면 감사원을 가져와서 대통령 직속으로 감사원을 뒀어요. 그리고 말은 어떻게 되냐면 말은 이렇게 하는 거야. 감사원은 대통령 직속의 독립적 기구다. 이게 말이 되니 안 되니? 야, 그럼 감사원이 대통령 직속의 행정부 아래에 있으면 행정부를 제대로 감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겠지. 대표적 사례가 뭐냐면 내가 아까 4대강 얘기했잖아. 자, 대통령 MB가 임기가 끝났어. 그 다음에 누구로 바뀌었어? 박근혜 대통령으로 바뀌었지. 그때 임기 끝나기 2달 전에 감사원이 뭐라고 했냐면 4대강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했어. 감사한 다음에. 근데 대통령이 당선되자고 3개월 뒤에 첫 달에 박근혜 대통령 되고 첫 달에 감사원이 뭐라고 했냐면 4대강 총체적 부실. 이해돼? 독립된 기구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난리가 났어. 아니 어떻게 감사원을 대통령 직속의 기구로 두면 행정부에 대한 제대로 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없다 난리치니까 이승만이 국회의원들 설득하는 거 어떻게 설득했냐면 자, 그럼 이렇게 하자. 야, 미안한데 감사원 그냥 행정부 밑에 둘게. 다 좋아. 내가 하나 받아들인 거 이거야. 그러면 국회의원 니네가 1년에 한 번 날 감사해라. 그럼 되지 않아. 라고 절충안을 낸 거야. 절충안. 그래서 입법부인 의회가 오케이 해가지고 우리나라는 정기회 때 1년에 한 번 무조건 국회가 무조건 행정부를 감사해요. 그래서 아까 봤지만 예를 들어 봐봐. 보건복지상임위원회가 있죠. 그럼 그 보건복지상임위원회는 국가기관 중에 보건복지 관련된 모든 단체에 있지. 다 감사하는 거야. 그래서 그때 너네 9월 한 10일부터 뉴스 보면 맨날 낮에 TV에 국회 나와. 그럼 거기서 또 장관을 불러다가 조지는 거지. 막 소리 지르고 했어 안 했어 한 다음에 대답을 했어 그러고 또 자기 얘기만 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국정감사는 필수적으로 하는 거야. 1년에 한 번. 필수적으로 국회가 지자체를 포함하여 행정부 전반을 감사하는 거야. 그러니까 기형적인 제도지.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헌법 개정하자 그러면서 어떤 논의가 있냐면 감사원을 원래대로 어디로 보내자. 의회 밑으로 보내서 1년 내내 상시 감사를 시키자. 이런 논의가 있고요. 자, 국정조사는 이거야. 이거는
필요시에 하는 거야. 결국 이거다. 국회의원들이 보기에 경찰이나 검사애들이 제대로 조사하지 못할 것 같아. 그러면 우리가 직접 조사하겠다. 이게 국정조사야. 이해돼? 그래서 일반적으로 국정감사는 정기회 때 무조건 헌법에 개정되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 국정감사를 해야 되는 거고, 국회가 행정부의 전반을 감사하는 거고요. 하지만 임시회 때는 일반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국정조사를 해. 오케이? 그래서 너는 대표적으로 최순실 사건 터졌을 때 국회의원들이 최순실 주변 사람 다 직접적으로 불러다가 조사했었거든. 그게 국정조사. 알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정기회 때는 국정감사, 예산안 심의 의결 밑줄 쫙 치고요.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 제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소집돼서 30일 이내야. 오케이? 그리고 국정조사 또는 일반적인 법안 심의하고 의결하면 법안을 제정하는 거는. 오케이? 자, 그렇게 보고. 자, 의사진행 원칙 볼게요. 일단 국회 본회의는 회의 공개 원칙이지. 회의 공개 원칙. 그래서 이것도 골 때려요. 뭐가 골 때리냐면, 국회 본회의가 이렇게 너희 TV 보면 국회 본회의 이렇게 있으면, 자, 국회의원 쫙 앉아있고, 여기 이제 단상이 있어서 의장 앉아있고 부의장 앉아있고 있는데, 그러면 국회가 이렇게 1층에 있잖아. 그럼 2층에 무조건 개방을 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평일날에는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아이들이 견학 많이 와. 그럼 이제 견학 와가지고 하면 또 국회의원들 막 소리 지르고 욕하는 거 다 보는 거지. 배울 게 없지. 근데 이때 주로 이제 회의 공개 원칙 했더니 기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기자들이 여기 다 진을 치고요. 망원 카메라 있지. 망원경 달린 카메라. 망원경 달린 카메라 들고 하루 종일 뭐 하는 거야. 국회의원 휴대폰 이런 거 어떻게든 보일까 촬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국회의원 생각해봐. 여기 나와가지고 하루 종일 앉아있으니까 졸려 안 졸려? 엄청나게 졸아. 그거 TV에 맨날 나오는 게 망원렌즈로 찍는 거. 또 하나 뭐 있냐면, 예전에 이런 게 있었어. 국회의원 한 명이 국민의힘 의원인데, 그 사람 또 웃긴 게 뭐냐면 윤리위원회 위원장이었어. 근데 그분이 휴대폰으로 이제 심심했나 봐. 지겹잖아. 그 휴대폰으로 뭐를 검색하고 있었냐면 누드를 검색하고 있었던 거야. 네이버 검색, 휴대폰을 검색하면 누드라고 치고 누드 사진을 검색하고 있어서 뒤에서 그거를 한겨레 신문 기자가 망원렌즈로 줌해서 잡았어. 신문에 냈지. 특히 윤리위원회 위원장이 누드를 검색한 거야.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방심했던 거지. 심심하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는 줄 알아? 아, 자기는 의도적으로 검색한 게 아니라 지금 이제 회의를 진행하던 과정 중에 인터넷상에서 우리나라의 음란물에 대한 유포가 심각한 문제라는 얘기가 나와서 현재 우리나라 인터넷상의 음란물 유포가 얼마나 심각한지 궁금해서 한번 검색해봤다 라는 궁색한 변명을 댔지. 이런 사람이 있었고, 또 한 명은 뭐냐면 아침부터 시작했는데 9시에 열렸어. 국회의원 한 명이 뭐 계속 문자를 보내. 그래서 뒤에서 또 이번에 신문사 기자가 망원렌즈로 그 문자 보내는 걸 다 찍었어. 근데 내용이 뭔지 알아? 국회의원 남자인데 이분이 바람을 펴요. 바람을 피는 내용이 이거야. 그 바람 피는 여자랑 싸운 거야. 그 바람 피는 여자 집에서 잔 거야. 나와서 우리가 정말 힘들게 만나는데 이렇게 서로 싸우고 그럼 진이 빠지면 너무너무 힘들잖아. 사랑하는 자기야. 우리 싸우지 말자. 이거를 상간녀, 바람 피는 여자 계속 보낸 걸 기자들이 찍은 거야. 그래서 결국 그게 나중에 그 공천 못 받았어요. 근데 또 이게 있다? 이거를 악용하는 국회의원들이 있어. 어떻게 하냐면 지도부에 들이받고 싶은 거야. 근데 대놓고 말은 못해.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누군가에게 문자 보내는 것처럼 써. 그 글씨 크기는 500 이 정도. 보이기 좋게. 그러면 기자들이 찍으라고. 이런 식으로 일부러 보내는 사람, 이렇게 의도적으로 보이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재밌는 분들이에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회의 공개 원칙이라는 거 알아두고요. 두 번째는 다수결의 원칙이야. 자, 헌법이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외. 즉 일반적인 경우에는 밑줄 짝 제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 자, 암기하라고 그랬죠? 재과출, 출가찬. 자, 그럼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헌법이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외지. 그러면 그런 걸 제외하면 이게 다 재가출, 출가찬 일반 의결이야. 근데 헌법이나 법률에는 좀 중요한 의사결정은 재가출, 출가찬보다는 좀 엄격하게 해야 되라고 몇 가지 규정하고 있거든. 그 나중에 특별 의결만 외우면 나머지 그냥 다 일반 의결이야. 재가출, 출가찬. 자, 그 다음에 자, 회기 개석의 원칙이 있어요. 잘 봐. 자, 아까 얘들아 정기회는 회기가 며칠 이내?
100일 이내. 임시회는 며칠 이내? 30일 이내였지. 그럼 너 생각해봐. 자, 2월 1일 날 임시회가 열려서 30일 이내니까 예를 들어 2월 28일까지 갔고요. 자, 끝난 다음에 또 3월 2일 날 임시회를 소집해서 예를 들어 자, 3월 31일까지 갔다고 쳐보자. 자, 그러면 이렇게 한 회기가 열렸지.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정의당도 일단 법안을 발의해야 돼. 국회의원들이 이러이런 법안을 한번 통과시켜 봅시다 해서 법안을 막 발의해. 그래서 국회 본회의에 법안이 예를 들어 한 4,000개가 올라와 있어. 이거 우리가 본회의에 상정했다 그러거든. 근데 문제는 아까 말했지만 원내대표끼리 모여서 이 중에서 협의를 한단 말이야. 이거는 통과시키고 이건 통과시키지 말고 이건 좀 밀어둡시다. 그러다 보니까 이 중에 한 200개만 통과됐다고 쳐봐. 그럼 나머지 3,800개가 본회의에 상정된 채로 남아있지. 자, 근데 회기가 끝났어. 그럼 만약에 이거 상정된 법안을 폐기시키면 다음 회기에 이걸 또 다시 발의해야 되잖아. 무지 번거롭고 귀찮지. 그래서 거기에 회기 개석의 원칙은 한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안건은 폐기하지 않고요. 다음 회기에 계속해서 심의하도록 하는 거야. 폐기하지 않는다는 거야. 왜냐면 폐기하면 동일한 의안을 또 제출하면서 비효율성이 생길 거 아니야? 그래서 회기 개석의 원칙은 회기가 끝나도 상정된 법률안을 그대로 가져온다는 얘기야. 이해되지? 자, 그런데 예외가 있어. 어떤 예외가 있냐면 잘 봐. 자, 이때 회기가 끝났는데 요게 19대 국회의원들의 임기가 끝났어. 그러면 그 다음에 3월 국회부터는 20대 국회의 새로운 임기야. 새로운 국회의원들이야. 그러면 이 경우는 남아있는 법률안을 19대 사람들이 발의한 거잖아. 그럼 이때는 회기개석의 원칙이 적용돼. 이해되지? 그래서 거기 국회의원의 임기 만료 시에는 그러하지 않아야. 이해되죠? 오케이. 자, 그 정도 알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일사부재의의 원칙이 있어. 일단 예전에 한번 일사부재리의 원칙 한번 나온 적 있어. 그게 뭐였죠? 한번 그치 처벌한 범죄는 다시 처벌할 수 없다. 예를 들어 1심, 2심, 3심까지 가서 예를 들어 무죄가 나왔어. 그 다시 처벌할 수 없어. 그게 일사부재리의 원칙이야. 무슨 자유와 관련했었죠? 신체의 자유. 오케이? 자, 그런데 여기는 뭐냐면 일사부재의 원칙이야. 그래서 한번 의미 봐봐. 한 번 부결된 안건은 회기 내에 다시 발의 제출할 수 없도록 하여 소수파에 의한 의사진행 방해. 이거 우리가 필리버스터라고 얘기해요. 자, 필리버스터를 예방하는 건데, 자, 너네도 이거 알면 돼. 자, 필리버스터는 뭐냐면, 자, 국회 의사진행은 잘 봐. 재가출 출가찬이지. 그러면 다수결의 원칙이잖아, 한마디로. 그 결과 다수당의 힘으로 밀어붙일 수 있잖아. 그러면 소수당 입장에서 그 법안을 반대하고 싶어도 반대할 방법이 없죠. 그래서 국가들마다 합법적으로 소수당이 다수당이 밀어붙이는 거에 대해서 소수당이 합법적으로 의사 진행을 방해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어. 그래서 다시 필리버스터라는 건 뭐냐면 소수당의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야. 근데 문제는 이게 국가마다 규정이 다르거든. 대표적인 거다. 옛날에 DJ 대통령 때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 DJ가 국회의원일 때 민주당이었잖아. 그때 이쪽에 박정희가 있어가지고요. 공화당이었다고. 그래서 그때는 엄청난 유신 시대였지. 그래서 군부 독재 시대였기 때문에 민주당을 엄청나게 탄압해서 공화당이 주도해서 민주당 국회의원을 제적하려고 그랬어. 그런데 이때 그러면 공화당 의원들이 과반을 넘으니까 재가출 출가찬을 의결버리면 국회의원 제적되는 거죠. 아, 물론 더 엄청 엄격한데, 물론 의결 정족수 충족하면 제적되는 건데, 이때는 소수파의 의사진행 방해를 어떤 걸 허용했냐면 의사진행 발언을 허용했었어. 그게 무슨 말이냐면 국회에서 손을 들고 저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라고 주장을 하지. 그러면 앞에 나와서 의사진행 발언, 즉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는데 시간에 제한이 없었어. 그러면 잘 봐. 오늘이 국회 본회의 마지막 날이야. 100일 이내에서. 오늘 끝나면 국회가 문이 닫고 나중에 다시 임시회 소집할 때 뭐 언제 열릴지 모르지. 근데 공화당에서 오늘 그 국회의원 제적안을 다수결로 처리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때 한 10시쯤인가 DJ가 손을 들고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나와서 쉬지 않고 연설하셨어요. 그날 국회 본회의가 끝날 때까지. 시간의 제한이 없으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의사진행 방해 발언을 신청하면 무제한이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소수파이들이 본회의가 끝날 때까지 연설을 하는 거야. 혼자서 써들고. 그래서 합법적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했거든. 근데 이 일이 너무 많아지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법을 바꿨죠. 어떻게 했냐면 그럼 국회가 너무 비효율적으로 운영된다 그래서 지금은 의사진행 발언 시간을 15분인가로 제한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는 TV 보면 국회 앞에 나가서 막 주장을 하다 갑자기 마이크가 꺼져. 그러면 들리지도 않게 계속 소리 지르고 있잖아. 그 이유 때문이고요. 이해돼? 또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옛날에는 자 회기가 30일짜리 임시회가 열렸어. 그 소수당이 어떻게 했냐면 이 다수당이 재가출 출가처럼 가결시키려고 그러니까 그걸 막으려고요. 법안을 예를 들어 정의당이 A라는 법안을 발의해 올려. 근데 법안을 A만 발의하면 B, C 엄청나게 많은 법안을 발의해. 근데 만약에 이거를 부결시키지. 그러면 예를 들어 3월 2일날 발의해서 3월 10일날 부결시키면 또 3월 11일날 또 발의해. 또 발의해. 그러면 국회 운영이 제대로 안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일사부재의라는 얘기는 뭐냐면 한 회기 중에 법안을 발의했는데 만약에 법안이 부결되지. 그럼 동일한 회기 내에는 다시 법안을 발의할 수 없게 한 거야. 왜냐면 소수당 애들이 계속 법안을 발의하면 계속 동일한 법안을 계속 발의해서 일단 다수당의 의사진행을 막으려고 그러거든. 그것만 이해하면 돼. 그러면 과거에는 동일한 회기 내에도 법안을 계속 발의할 수 있었지. 근데 지금 그걸 막았지. 뭐를 막은 거야? 필리버스터를 막은 거야. 오케이? 그래서 자 그렇게 하면 의미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럼 이건 하나 알아. 시험에 안 나오는데 현행 우리나라의 필리버스터 제도는 밑에 있는 무제한 토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도 민주당에서 한번 필리버스터를 했고요. 문재인 대통령 때도 국민의힘에서 한번 필리버스터를 했거든. 그래서 그때 보면 국회의원들 한 명씩 나와서 막 열몇 시간씩 토론해. 토론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최대한 미루려고 의사결정을. 그래서 우리나라는 무제한 토론이라는 필리버스터 제도를 인정하고 있는데 수능에는 이거 디테일하게 안 나오니까 그 정도가 있다는 거 알고요. 실제 미국 같은 경우는 시간 제한이 없어서 내가 알기로 근데 공화당 여성의원 한 명이야. 오바마가 공영건강보험을 통과시키려고 했더니 그때 여성 국회의원 한 명이 공화당에서 나와서 내가 이거 3일을 떠들었어요. 쉬지 않고. 그래서 생각해봐. 3일 동안 할 말 있니 없니? 그러니까 이분 어떻게 했냐면 딱 나와서 첫 번째 자 안녕하세요. 예를 들어 이런 거지. 저는 여자는 뭘까? 저는 뭐 캐서린 제타 존슨입니다. 어느 주의 공화당 의원이고요. 자 제가 살아온 얘기 해줄게요. 해서 자기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거기까지 한 4시간 얘기해. 그거 끝난 다음에 자 그럼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반전 남편을 만난 얘기를 해줄게요 한 다음에 또한 러브 스토리를 한 8시간 얘기해. 그거 끝난 다음에 자 이번에는 제 사랑하는 딸 아이에게 잘 들려주는 동화책을 소개하겠어 한 다음에 동화책을 읽어요. 곰 3마리가 한 집에 있어. 또 한참 하고 무조건 시간 끄는 거야. 왜냐면 내용에는 제한이 없거든. 내용에는. 그래서 그런 게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무제한 토론을 허용하고 있다. 자, 그 정도 보고요. 자, 밑에 정족수를 보자. 자, 정족수란 회의를 열고 진행하거나 안건을 의결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수라서 일단 거기 보면 의사 정족수랑 의결 정족수가 있죠? 자, 차이만 알아놔. 의사 정족수는 회의를 여는 데 필요한 인원수야. 그래서 우리나라 국회의 의사 정족수는 제적의원의 5분의 1 이상이에요. 그럼 제적의원 5분의 1. 자, 300명 중에 5분의 1 몇 명이지? 60명이지. 60명만 모이면 본회의는 열 수 있어. 회의는 할 수 있는데 단 의결 정족수는 결정을 하는 거잖아. 그때는 의결을 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수로 자 의결 정족수 옆에 써야지. 일반 의결은 재가출 출가찬. 일반 의결은 제적의원의 과반수 이상의 출석, 출석의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석. 하지만 특별 의결은 63페이지 심화학습에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은 다음 주에 합시다. 자, 그래서 우리 오늘 어디까지 했냐면 62페이지까지 정리가 된 거야. 그래서 다음 주에는 심화학습 내용 간단히 살펴보고요. 자, 너희 다음 페이지 봐봐. 특히 중요한 게 66페이지의 입법 과정. 66페이지 헌법의 개정 절차. 이런 내용들 꼼꼼하게 살펴보고 행정부와 대통령 수축하면 됩니다. 법원, 사법부 뭐 쭉. 오케이?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자, 숙제는 일단 오늘 진도가 좀 애매해서 오늘 5단원만 나갔지. 5단원만 풀어오면 돼. 질문 있는 친구들 미리 와서 질문하고 학원에. 됐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수고했어.